제주도가 지난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 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명수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수입니다. 네, 자 이분도체 돼지고기 정확히 어떤 고기를 말하는 거죠? 예, 이분도체는 돼지를 도축한 후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목부터 꼬리까지 자른 상태를 이분도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제주 지역에서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안 되다가 지난 5일부터 해제가 된 거라고요. 여기 따라 어떤 제주도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타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도 육지산 돼지고기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고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기존에는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을 반입 금지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해제하겠다는 거고요. 제주도의 입장은 저희가 왜 방역과에서 유통으로 막을 수 없는 권한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방역과는 방역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반입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포장육으로는 가능했지만 이분도체 돼지고기는 반입이 안 됐던 거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제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인 건데. 예. 자, 타 지역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것인가요? 제일 큰 거는 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입니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상 양도 농가가 밀집해 있어서 만약에 육지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은 불가피하게 그 규정상 전체적으로 이 땅에 살처분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육지부에서도 예전에 그 대규모 살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듯이 한 1년 2년 지나서 침출수 때문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섬이고 지하수가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 침출수가 몇십만 도를 묻고 침출수가 나와서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입으로 이제 전염병에 노출된다라는 네네.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돼지고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지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한 햄에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될 정도로 가공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ASF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에 있고 제주도만 청정 지역이거든요. 네, 그 상태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장육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포장육 상태로 진공 포장이 돼서 식육점으로 가거든요. 식육점에서 소비자로 가기 때문에 저희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전파될 우려성이 현저히 적은 거죠. 네. 네. 근데 이분도체라는 것은 도체 상태에서 반만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지부 도축장에서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육지부 도축장에는 일반 그 돼지를 실어 나르는 차량과 그런 그 인부, 사람들, 여기서 차량 바퀴에, 그리고 차량 바퀴와 운전하는 사람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육지부에서 ASF나 구제약이나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에서도 차량에 의한 간접 전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바로 싣고 오는 것은 고기에도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는 게 확산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저희는 이분도체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그 육가공업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차가. 근데 그 육가공업체도 제주도 도축장에서 고기를 실은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이 교차감의 우려가 너무 높은 거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제주도는 사전에 이 반입 신고를 받아서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역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입 신고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고 단순한데요. 네. 신고된 내용과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일치하는 정도의 확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서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에 고기를 몇 개 갖고 올게. 그럼 몇 개 갖고 왔냐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입니다. 반입신고라는 게. 개수만 한다는 거군요. 네. 그 고기 내 바이러스 단존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소독을 하고 그 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제주도 내에서 거점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독을 끝난 후에도 타이어 바퀴라든지 운전석이든지 검사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 도민들한테 마치 안전하다는 양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만약에 소독을 해서 안전하다면 제주도 방역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온 차 소독하고 그럼 다 안전한 건데 질병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조금 그런 식의 설명은 조금 방역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독에 뭐 차량들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아주 정말 깔끔하게 다 소독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게 100%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얘기대로 소독을 해서 안전하다면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오면 안 되죠. 육지에 전염병이 들어오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다 소독은 하고 있는데.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주도 방역과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이 이제 제주산으로 둥갑하는 거. 이 부분도 네네.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주도가 뭐 원산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게요. 이게 합법적으로 국내산과 제주산으로 나눠서 원산지 표시하게 되는데 네. 이분도체가 제주도 육감 공장으로 만약에 반입이 돼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부위별로 나누면요. 네. 판매처가 제주도 업체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육지로 나가게 된다면 네. 이게 판매처가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오인할 요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방역과에서 원산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유통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육지부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한 거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이 유통을 방역과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또 강화하겠다는 거 이거 자체도 조금 모순된 얘기라서 대체 정책이 좀 일관되지 못하고 조금 자기들이 그 정책의 함에 있어서 좀 일관성을 좀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앞뒤가 네네. 맞지 않는 것 같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네.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또 큰 이유잖아요. 네네. 네, 여기도 어떻게 보세요? 도방역과가 네. 왜 유통으로 이거를 반입을 허용하고 안 하는지를 고민하는지 저는 우선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말 그대로 동물 방역과면 방역의 논리로 바이러스 차단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인데 왜 방역에 대한 논리는 하나도 없고 유통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저도 조금 이해스럽습니다. 자, 이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축산업계하고 의견 조율은 없었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 10일에 방역 지침을 변경을 했는데요. 네. 그때도 전혀 의견 조율이 없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한 막을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방역의 논리로 막을 수 있다는 그 로펌의 그 법률 자문까지 제출을 했고요. 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변경 그 방역 요령을 변경 고시할 때도 그 전날에도 저희가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고시 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 협의하고 고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기습적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고시 후에도 저희 생산자 단체에서 그 도 방역 장문의 공문 발송해서 저희가 농가 설명을 개최하니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설명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농가들도 방역과에서 왜 충분한 설명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분도체가 반입됐을 때 제주도에서 저희 양돈업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밀폐되고 포장된 수입류 그리고 육지산 돼지고기는 반입을 하고 이분도체는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되도록
지침을 다시 변경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축산업계에서 이번 타 시도단 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높은 이유는 결국 방역 실패가 환경 오염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특히 지하수 오염과는 필연적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제주도도 지하수가 되게 소중한 사업인데 이것까지 좀 고민을 안 하고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대체 묻게 된다면 어디에 묻을지, 어떤 방식으로 묻을지 이런 게 프로세스가 아무도 없고 지금 고시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거기서 미리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반정이 된다는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분도체 반입은 저희 양돈 산업이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제주도에서 양돈 산업이 없어질까봐 우려를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돈 산업은 제주도에서 수산물 중에 조수익 1위 상품이고요. 1차 산업 전부를 내도 감귤과 1, 2등을 다툴 정도로 제주도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식당 등 관광산업까지 연계한다면 연 1조 4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와 6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한다고 도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제주도 주축 사업인 양돈 산업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게 이분도체가 허용이 된다면 특정 업체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다시 재개선 제도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정 업체라 하면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분도체가 반입이 돼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일부 육광업체밖에 없거든요. 제주도의 일부 육광업체도 저희한테도 여러 육광업체가 문의가 오는데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고 제주산으로 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은 왜 가까우는지 유통업자들도 지금 방역과 이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자도 반대하고 유통업자도 반대하는데 일부 육가공 업체가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게 민원을 제기해서 시작된 것이라서 결국에 반입이 된다면 특정 업체 몇몇 업체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로 갖고 와서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명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